자, 금쟁이 한 문제가 꼭 나오게 되니까 정리 잘 해놓으시고. 자, 금쟁이가 총 다 해서 7개. 자, 먼저 1번부터 4번까지는 얼마? 1년이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1년이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 그리고 이제 5번부터 6번, 7번까지 3개는 또 얼마? 3학년 2반. 이 정도로 큰 제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33조에 하지 말아라 금쟁이. 여기는 등인 거 보니까요. 여기 이제 우리 사장님 외에 개업 외에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전, 법인의 임원이나 사원이나 정말 모두 들어갑니다. 사무소 내에서 벌어진 일 모두 다 하지 마십시오. 하게 되면 형벌을 가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업공사는 등록 취소를 당할 수가 있을 거고요. 누구는 소속 공인중개사는 나중에 자격정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쫓겨나고 나지가 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중개 대상물, 토지나 건물, 돈이 되니까요. 매매를 업으로 사고 팔고 밥 먹듯이 했을 겁니다. 업이니까 직업으로 했을 겁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가겠다는 겁니다. 왜요? 자, 먼저 중개를 하라고 하니까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거 허용하게 되면 이제 중개 안 합니다. 돈이 좀 될 수 있는 매매만 업으로 하게 될 거니까요.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형벌까지 가겠다. 자, 그러면 매매 외에 정말 매매만 매매하니까요. 교환 그리고 임대차 여기는 금쟁이로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건 해다. 그거는 괜찮다. 그입니다. 그리고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무등록.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하시는 분 상당히 많습니다. 시중에. 여기에는 그분하고 뻔히 알면서도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이 알면서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모르면 금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중개를 의뢰받거나 이제 협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명의를 이용토로 했을 때 명의 제공했을 때에는 뭐라고요? 금쟁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알면서 반대 모르면 무엇일까? 모른데도 금쟁에 해당할 거냐?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모르면 금쟁이가 아니다. 근데 시험 문제는 모르는 경우도 금쟁이다 그럴 겁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건 너무 가혹하잖아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세 번째, 초과의 금품을 받는 거, 판단 그르치는 거. 우리 실무에서는 3번, 4번이 가장 많을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먼저 세 번째입니다. 사례가 됐건 증여가 됐건 그 밖에 어떤 명목이 됐건 무슨 명목이 됐건입니다. 중개보수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받으면요, 금쟁에 해당한다. 초과하여 받은 보수를 돌려주고 이미 늦었습니다. 돌려준다고 해도 이미 받은 거니까 금쟁이는 해당합니다. 그리고 부도수표를 받았습니다. 수표를 정말 나중에 초과해서 중개보수 100인데 200짜리 바로 이제 수표를 받았습니다. 다음날 가니까 부도 처리가 됐습니다. 그럼 오히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보수도 못 받았습니다. 그래도 금쟁에 해당한다. 자, 이 정도로 하다 받으면 금쟁이로 형벌을 가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 무겁다. 네 번째입니다. 판단을 걸쳐놨습니다. 뭐해서? 거짓말해서.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에 아주 중요한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중요사항에 관하여 여기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판단을 걸치는 행위. 뭐라고요? 거짓말. 거짓된 언행. 그 밖에 방법을 하다 또 여기서 어떤 방법이 될까? 중개의뢰는 판단을 걸치는 행위도 이제 금쟁에 해당합니다. 금액을 속여서 팔거나 아니면 소송 사실 뻔히 있는데 물건의 하자가 심각한데도 알려주지 않고 나중에 판단을 걸쳐서 금쟁이를 했을 때 여기도 형벌을 가합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판단했으면 거래를 안 했을 건데 누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속여서 거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쟁이로 교도소 갈만 하죠. 자, 1번부터 4번까지 어떻게 해요? 매매 그리고 알면 그리고 초과입니다. 초과 그리고 판단 그입니다. 매매 알면 초과 판단 좀 매매를 알더니 초과해서 판단하십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니까 1학년 1반에 입학하시죠. 라고 큰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부터 여기 7번까지는 이제 더 커졌습니다. 이 법상 최고형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5번에 보시니까 관계법령에서 양도나 알선 등이 금지된 바로 부동산의 분양이나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가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청약저축이나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이나 무허가금을 확인서, 주택상환, 채권 이런 것들은 중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프리미엄 잔뜩 붙으니까 매매교환 등을 중개만 해도 금쟁에 들어갑니다. 내가 거들어도 내가 안 사도 그리고 더 커졌습니다. 그 매매를 업을 했을 때 통장을 본인이 직접 사고
팔고 계속 밥 먹듯이 했을 때 돈 꽤나 보셨을 건데 3학년 2반에 입학하십니다. 아까 봤습니다. 입주권은 정서지만 뭐라고요? 여기에 분양권은 금쟁이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저 앞에 중개대사무소에서도 분양권은 증서가 아니다 그랬을 겁니다. 분리해서 양도 받았으니까 동호수 지정 받았으니까 장래 건물이니까 괜찮고 여기는 통장만 갖고 있는 거니까 당첨도 안 됐고 그리고 분양도 안 받았고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3학년 2반가. 그다음 6번째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중개거래인과 뭐를 하거나 직접 거래를 하거나 판다고 하니까 내가 살게 손이 비잖아요. 자기 거래니까. 그리고 쌍방을 거래당사 쌍방을 몽땅 뭐 한다고 쌍방 대리입니다. 매도인한테도 대리권, 매수인한테도 대리권. 혼자 다 할 수가 있으니까 누구하고 짜볼까? 짜건 안 짜건 하게 되면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이제 시험 문제도 무슨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누가 병원에 입원해서 그래도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예의도 없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주의 보실까요? 네, 직접 거래 말고 간접 거래, 다른 개업 공인사를 통해서 거래를 하거나 다른 쪽, 그러면 다른 개업 공사가 거래를 아주 공정하게 했을 거니까 그분을 안 하게 되면 나중에 공정 거래 안 했다고 책임 봐요. 책임 가니까 이건 괜찮습니다. 그리고 일방만 대리하는 거, 그러면 한 사람만 대리면 다른 사람은 직접 결정하니까 괜찮다는 겁니다. 다 들어보고 불리하면 나 안 해 그럴 겁니다. 자, 일방 대리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쌍방 대리가 문제가 되죠. 자, 7번째도 만만치 않게 나온다고 했습니다.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 첫 번째 부동산 바로 탈세 부동산. 세금 안 내게 해주는 부동산. 누가 그래요? 누가 바로 개업 공인중개사가 그러고 계시려고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부동산. 앞에 이제 관계 법령에서 법령 규정에 의해서 이제 전매된 고리에 변동이 시한된 부동산이 있을 겁니다. 두 개 부동산 나란히 예시하지 않았잖아요. 뒤에 있습니다. 부동산에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앞에 탈세, 뒤에 투기. 국가가 제일 싫어하는 탈세나 투기를 조장했을 때 얼마라고요? 3학년 2반가. 근데 탈세 투기 조장했는데 차익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도 금정에는 해당한다고 했지. 괜히 또 차익이 없으니까 시험 문제 맨날 그렇게 됩니다. 차익이 없으니까 금쟁이가 아니다. 금쟁에 해당한다. 투기 조장에 해당한다. 교도소 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교시됩니다. 그다음에 금쟁이 한번 구분 보실까요? 자, 먼저 매매 알면 초과 판다. 얼마라고요? 1학년 1반. 그리고 등록 취소는 똑같습니다. 4개 모두 아니면 5개, 6개, 7개 모두 다 뭐라고요? 등록 취소는 할 수가 있고 대신에 업무 정지 내릴 수가 있고 별표로 따지면 6개월 다 맞을 거고 그다음에 정서를 직접 쌍방한테 뭐 하면 투기를 하면 국가가 제일 싫어한다는 투기를 하면 정말 차익이 없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때는 3학년 2반값 3개가 3학년이구나. 그리고 매매하면 초과 판단은 1학년 1반에 입학시키구나. 그리고 모든 금정이는 등록 취소는 똑같이 괜히 또 3학년 2반 하야한다 그런 거 아닙니다. 금정이 7개 모두는 등록 취소는 할 수 있다. 웬만하면 금정이 하지 않아요. 여기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한 문제는 매년 나오고 있으니까 금정이도 정리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꼭 시험 문제에 가면은 나온다.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